네, 지난 시간 민간조사원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 보도국 심재민 기자와 강정 대표님과 함께 민간조사원의 현 실태에 대해서 꼬집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민간조사 이 법 문구가 흔히 우리가 또 뭐 사립탐정이다 이렇게 쉽게는 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립탐정의 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문제인 거죠, 정확하게? 네, 맞습니다. 그 현행 법에 따르면 사립탐정, 탐정이란 용어를 누가 써도 되는지, 누가 쓰면 안 되는지 그 대상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고요. 또 그 법 조항 자체가 앞 문구하고 뒷 문구가 좀 애매하게 많은 사람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 사항인데요. 이 부분 화면으로 그 법 조항을 보면서 강 대표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 조항을 지금 한번 볼까요? 보니까요, 제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부터 7번까지 굉장히 많은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 첫 구절에 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는 구절에서는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5호의 행위,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현재 탐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2000년 초중반부터 민간조사원이라고 임기응변식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한편 바로 뒤이은 두 번째 조항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구절에서는 앞의 문장을 부정함으로써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신용정보회사 등만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며 상호 모순되고 있습니다. 군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법인 것처럼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 신용정보회사 등의 금지사항 5항은 신용정보회사에게만 적용되는 금지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뒤에서는 또 신용정보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탐정이란 용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혼란이 지금 오고 있는 네. 상황이고, 그렇다면 신용정보회사가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처럼 법 조항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민간조사원 자체에 논란은 많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법 조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생각은 어떤지 실제로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희도 이 조문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 일단, 신용정보회사는 1호, 2호, 3호, 7호,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요, 모든 회호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 네. 의 경우에도 4호, 5호는 그 일반인도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예. 원래 아니면이 사실 국어적으로는 아니어도 4호, 5호는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특별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이게 되게 그냥 오래된 법인데요. 약간 그냥 흥신소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런 거고, 이게 사실은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데, 뭐, 그 나라마다 다 문화랑 이런 게 달라서, 네. 미국은 워낙 개방적인 나라고, 네. 이렇게 자유롭게 기업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네. 다 인정을 했는데, 이게 또 뭐 정서적인 국민 정서랑 안 맞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악용될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국가마다 조금씩 그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과거부터 금지하는 걸로 해왔더라고요. 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의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제 그쪽의 입장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렇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제4호, 5호 행위를 어겼을 시 위법을 적용을 시키려면 여기서 말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등이란 표현에서 등이란 말이 신용정보회사와 유사한 금융회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국민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법을 어겼을 시 위법이라고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민간조사원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생기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사건에 한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무분별한 의뢰와 무분별한 조사는 금지되어야 하고요. 그런 무분별한 조사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법기관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접수되어 있는 그 사건에 한해서 의뢰인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회 국회에 공인탐정 법안이 발의된 내용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표 설명을 심 기자가 좀 네.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국회에 발의된 내용들인데요. 국회에 발의된 내용에는 공인탐정의 업무를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 조사. 하지만 현 실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미아나 소재 불명인, 실종자, 불법 행위자를 찾는 게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3조 1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에서도 찾기가 매우 힘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표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 찾기 위해선 장기적인 시간과 많은 비용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 1에 해당하는 업무 영역을 공권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립탐정이 찾는다는 것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미아나 가출인 실종자를 찾는 일 자체가 뭐 싫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일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들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요. 그런 권한이라던가 어떤 그런 그 공권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열람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람들을 좀 원활하게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권한이 없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만 있다면 다시 똑같이 예전에 음지에서 활동하던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처럼 불법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군요. 네, 두 번째 또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에서는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이 부분이 발의된 내용인데요. 또 이 부분도 실제로는 또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또한 공인탐정이 경찰의 수사력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대체할 수 있고 탐정이 경찰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기 위한 것인데 분실물을 찾으려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상의 의뢰 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분실물의 가격이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의뢰인이 의뢰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서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강지형의 탐정백서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탐정의 정의와 조사 방법, 그리고 창업에 대한 내용, 법률적인 문제와 실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이슈가 된 민간조사원. 하지만 이슈가 된 만큼 그에 대한 뒷받침은 뒤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350명 이상이 이 시험에 도전하고 합격할 만큼 사회적인 관심은 크게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죠.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조항과 기반이 잘 다져져서 좀 올바로 선도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민간조사원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살펴봤는데요.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